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자,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와 2019년이라는 말이 아직 당연히 입에 안 익었죠. 1월 1일부터 우리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19년 뭔가 이렇게 목표들 세우셨나요? 저는 당연히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뭐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 한데 유튜브 관련해서는 구독자 한 5만 명 정도 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구독자가 5만 명이 될지 안 될지는 전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그냥 2019년에 유튜브 영상 100개 만들기 정도를 해보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5만 명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도 영어 공부에 혹시나 계획을 세운다고 하시면 지금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또 수업 시작했죠. 예고 없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19년 영어 공부 계획을 세운다고 하실 때 이렇게 세우시면 안 돼요.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손에 안 잡히는 계획을 세우시면 굉장히 그걸 실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몇 권을 읽어야지. 내가 몇 단어를 배워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숫자로서 딱 잡히는 거를 여러분들의 목표로 세우시는 것을 언제나 좀 추천드립니다. 관련해서 사실 며칠 전에 지난주였죠. 2019년에 내가 영어 공부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참고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영상 올려드린 게 있었는데 그게 은근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해서 여러분들 아직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자, 오늘 먼저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요. 영어 원서 난이도별 도서를 제가 간단하게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는 영어 원서의 도서들의 난이도를 보통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로 나누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고 그리고 나서는 플랫 스탠리의 두 번째 책 과제 문장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연습을 해보겠는데 배울 거 많아요. 그중에서도 가주어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영어 원서 난이도별 도서 추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원서들의 난이도를 나누는 그 카테고리는요, 되게 임의적인 거예요. 임의적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그 카테고리들을 나누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름을 붙인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말하자면 이 원서들을 쓰는 원어민 작가들이 나는 이 카테고리에 맞게끔 글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글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해서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카테고리들이요, 굉장히 애매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두 번째 레벨 같은데 세 번째 레벨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어떤 그런 포괄적인 가이드로서 삼아주시면 되겠고 오늘 제가 되게 많은 도서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캡처 준비를 좀 해주세요. 캡처를 딱딱딱딱 해서 이런 책들 저런 책들 승규쌤이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 라고 말씀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거 어쨌거나 그 책들의 이미지를 딱 캡처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찾으실 때 분명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책들의 한 반 이상은요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책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제가 좋아해서 제가 재밌게 읽었어서 추천드리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책들을 제가 가져왔으니까 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는 자 카테고리별로 이름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icture Book이라는 난이도입니다. 사실 Picture Book 딱 이름 들으면 이게 뭔지 알겠죠. 그림이 많은 그런 책이에요. 보통은 권당 한 100단어에서 많게는 500단어 내외 정도 이런 걸 우리가 픽처북이라고 부르고 분명히 그림이 많습니다. 보통은 뭐냐면 페이지 전체가 그림으로 가득 차 있고 글밥이 되게 적은 것들을 보통 우리가 픽처북이라고 해요. 이 전에 책들도 있어요. 팝업북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는 팝업북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책을 열면 그럼 그림들이 막 3차원으로 이렇게 똥 튀어나오는 거 띠용하고 튀어나오는 거 그런 걸 팝업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뭔가 그걸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글밥이 적기 때문에 글밥이 이제 그 글의 내용이에요. 적혀있는 글의 내용. 그래서 그건 먼저 좀 제외를 하고 픽처북이라는 게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아서북 시리즈도 픽처북 시리즈가 있어요. 아서 책도 자 요런 픽처북 시리즈가 있고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어쨌거나 그림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밥이 되게 좀 적은 편이죠.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나을까요? 이렇게 워낙 글밥이 좀 적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이세요? 약간 그림 이만큼의 요런 느낌이 약간 이제 픽처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중에 또 돌아올게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요 다음 단계가 우리가 readers라고 부르는 세밀하게 따지면 중간중간 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readers라고 부르는 보통 권당 1000에서 2000단어 정도 되는 그런 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책들은 픽처북도 마찬가지인데 시리즈로 나와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게 요런 거 있죠. Nate the Great. Nate the Great가 어떤 readers의 가장 대표적인 책입니다. 얘는 글밥이 확실히 많아져요. 자, 글밥이 확실히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픽처북이랑은 분명히 그 양에서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물론 뭐 그림도 조금 적은 거 보실 수도 있겠고 이런 게 이제 readers, 픽처북 그 위에 readers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챕터북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됩니다. 챕터북은 권당 2000에서 5000단어 정도 되고 말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 글밥이 있다 보니까 2000에서 5000단어 정도 되다 보니까 챕터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챕터북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리더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리더스는 챕터가 없어요. 그냥 한 권이 하나의 이야기로 빡 끝나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역시나 이것에 관련해서 가장 좋은 예 하나 꼽아드리자면 저는 이제 먼저 매직 트리하우스 이렇게 꼽을 것 같아요. 매직 트리하우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매직 트리하우스 이런 게 이제 챕터북 시리즈가 되고 안에 있는 내용은 보통 이제 원서 있는 그대로 사면 약간 이런 갱지 느낌 나거든요. 이런 갱지 느낌으로 아시죠? 이게 한 권당 거의 3, 4천 뭐 5천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글밥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얘네들이 이제 챕터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한 4단계 정도로 제가 나눠보려고 그래요. 4단계.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가 되냐면 주니어 노벨 또는 약간 이제 뭐 대체 이제 보자면 뉴베리 시리즈 정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보통 권당 10,000단어 이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정도 읽을 수 있다 싶으면 뉴베리 시리즈 정도 우리가 마음껏 읽을 수 있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영어 독해는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제 뉴베리 정도에서 나오는 문법이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어휘력만 여러분들이 키워주시면 그럼 사실 독해 끝나는 거거든요. 다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없는 게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4번째 오늘 어쨌거나 제가 준비한 뉴베리 시리즈 정도가 된다. 뉴베리 시리즈 레벨 정도가 된다. 주니어 노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주니어 노벨. 그 청소년 소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요 4시리즈로서 먼저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크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난이도만. 첫 번째 난이도는 뭐였습니까? Picture book. 물론 그 전에 팝업북이라고 부르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걔는 실제로 그걸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글밥이 없어서 먼저 옆으로 좀 제껴놨고 픽처북이 있고 리더스가 있고 챕터북이 있고 주니어 노벨 그걸 그냥 여기서 4번째 뉴베리 시리즈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로 보통 원서의 난이도가 나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이제 그 이후로도 더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novels, 그냥 소설들이 있겠죠. 그냥 소설들. 그런 거는 뭐 몇 단어가 되는지 상관없이 이제 훨씬 더 어려운 수준이 될 거고 그 정도 읽을 수 있으면 정말 영어 그냥 끝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입니다. 각각의 책들의 카테고리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각각의 카테고리의 책들을 공부할 때 우리가 뭘 신경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진짜 정말 빼곡합니다. 지금 제가 해드릴 얘기가 빼곡한데 자,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우리 4가지 그 레벨 중에서 가장 쉬운 건 뭐였어요? 뭐였나요 여러분? Picture book 그쵸? 맞아요. 자 해서 앞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이 이제 요 친구가 되겠고
아서가 사실 아서 시리즈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이도별로 다 있어요. 제가 아서 팝업북은 본 적이 없는데 얘가 픽처북도 있고요. 리더스도 있고요. 챕터북까지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아서 캐릭터에 좀 정을 붙여놓으면요. 읽을 거리가 되게 많은 게 아서 시리즈의 가장 장점이에요. 물론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거고요. 해서 뭐 글밥 아까 보여드렸었죠. 뭐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아이고 왜 이렇게 책들이 아이고 붙어가지고 이거 저희가 강의 촬영할 때 예전에 썼던 거여가지고 막 지금 자 요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마 글밥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그림 많고 뭐 요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런 느낌이에요. 해서 아서 시리즈 픽처북으로도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 재밌어요. 첫 번째는 재밌고 그리고 아서 시리즈가 리더스 챕터북까지 그냥 쭉 이어지기 때문에 뭔가 정을 붙이면 계속해서 이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런 친구 화려하죠? 화려합니다. Fly Guy라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Fly Guy. 얘는 딱 봐도 그 하드커버라고 부르는 그리고 보세요. 비싸게 생겼죠? 반짝반짝합니다. 비싸게 생겼죠? 얘도 이제 말하자면 픽처북의 어떤 그런 카테고리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얘는 오히려 아서보다 더 쉬워요. 정말 글밥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Fly Guy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내용이 좀 짧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걸 읽으면서 막 재밌어라고 느끼시기에는 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약간 한계가 좀 있는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이제 요 정도 페이지 되면 약간 양이 많은 정도가 될 거고요. 근데 요 시리즈의 어떤 그런 매력이라면 뭐가 있냐면 그림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좀 들더라고요. 약간 호불호를 타는 그런 그림일 수는 있는데 특히나 요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읽는다고 했을 때 아이들은 글밥도 글밥이지만 그림에 또 재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림이 어쨌거나 많고 그림이 또 재밌다. 요런 장점이 있는 그리고 어떻게 말하자면 글밥이 적다는 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해서 굉장히 인기 많고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책이 될 텐데 단점이 있다면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얼마에 팔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는데 예전에 그 어떤 출판사에서 선물 받은 거여가지고 근데 비쌀 겁니다. 하드커버기 때문에 비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정도 가격을 주고 글밥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요걸 내가 읽어야 되나? 사기에 살짝 고민이 드실 수도 있는 단점이 있는 게 Fly Guy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빌려서 읽으신다 그러면 전혀 그런 거 상관없겠지만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Step into Reading Series라는 게 있어요. Step into Reading. 요거는 이제 그 수입 원서로 이렇게 온라인 도서 판매하는 곳 이런 데 가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뭐 지금 요런 페이지 이제 보여드리면 뭐야 그림이 이만한데 글이 저거밖에 없네. 약간 요런 느낌 드시는 이 정도의 어떤 그 책이 이제 Step into Reading의 사실 Step into Reading의 장점이라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Step 1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 Step 1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Step into Reading이라는 시리즈가요. Step 1부터 Step 2, Step 3 쭉 다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장점이라면 말 그대로 이제 스텝 1에 이제 얘는 알파벳을 알려주는 그런 말하자면 픽처북이에요. 약간 팝업북 정도의 또 글밥밖에 없는 것도 있고 같은 레벨 안에서도 이제 좀 난이도가 나뉘어지기는 하지만 스텝 인투 리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별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나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 시리즈를 사면 그러니까 레벨 1 한 박스 사면 읽을 거리가 좀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뭐 저는 이거 판매하는 링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책 중에서 추천드리는 그런 책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게 스텝 인투 리딩 레벨 1 한 상자에 파는 지금 여기 보면은 35권의 책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한 상자를 사면 비슷한 난이도의 책들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오는 거죠. 자, 장점은 그래서 그냥 한 번 사면 읽을 거리가 많아진다는. 근데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게 한 작가가 쓴 게 아니에요. 이 책들을.
이 책들을 한 작가가 쓴 게 아니다 보니까 말하자면 어떤 책은 좀 재밌고 어떤 책은 좀 재미없고 그러기도 하고요. 난이도도 사실 살짝 왔다 갔다 합니다. 같은 레벨 1 안에서도. 근데 이제 장점이라면 어쨌거나 스텝 into reading 레벨 2가 되면 걔는 readers 정도 느낌, 2, 3가 readers 정도 느낌, 그리고 3, 4, 5 가면은 거의 챕터북에서 뉴베리 시리즈 느낌까지도 가는 굉장히 많은 이 레벨들을 이제 다루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해서 이런 책들도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싶으시죠? 네. 근데 비싸요. 저도 약간 모아 놓는 그런 책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픽처북이라고 부르는 책들의 난이도예요. 그 중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같은 픽처북이라고 불리는 책 안에서도 언제나 레벨의 어떤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난이도의 차이. 그래서 야, 이걸 픽처북이라고 불러야 돼? 팝업북이라고 불러야 돼? 약간 그런 느낌. 언제나 여러분들이 또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역시나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리더스로 넘어가겠고, 리더스는 약간 난이도 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이도 별로 보여드리자면, 제가 사실 되게 좋아하는, 그리고 그래서 저희 영서당에서 강의도 만들었던 그 책이 뭐가 있냐면 헨리 앤 머지라는 책이 있어요. 헨리 앤 머지. 헨리 앤 머지. 책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그림이 되게 저는 마음에 들고, 그리고 헨리가 7살이었던가요? 꼬마야고, 이제 머지가 헨리의 강아지 이름이에요. 해서 이제 이 소년과 강아지가 같이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다룬 책이 헨리 머지가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그 내용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림도 이 파스텔 톤의 그냥 이런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요 정도가 이제 뭐냐면 readers level이 된다는 거죠. 보통은 1000단어 정도, 사실 1000단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1000에서 2000 정도, 이제 readers 가장 대표적인 게 헨리 머지가 있겠고,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네이트 더 그레이트가 있는데, 네이트 더 그레이트는 1권 같은 경우에는 한 2500단어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00단어도 넘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한 10권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3000단어 막 4000단어 갑니다. 같은 네이트 더 그레이트 안에서도 점점 글밥이 또 많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12권쯤 가면요, 이거 그냥 챕터북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아? 싶은 정도가 돼요. 그게 이제 어떤 그 리더스 북의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별을 좀 해보자면, 아까 이제 Fly Guy도 보여드렸고 스텝 인투 리딩도 보여드렸잖아요. 그 와중에 요 아서 픽처북이라고 제가 부르는, 사실 이게 여기 어디에도 아서 시리즈 자체에 이건 픽처북이에요라고 적어놓은 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픽처북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아서 시리즈 픽처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자면 약간 리더스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 중간에 걸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헨리 머지, 그리고 나서 네이트 더 그레이트 되고, 네이트 더 그레이트는 참고로 이건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른들이 읽어도 재밌습니다. 헨리 머지도 어른들이 읽어도 재밌고, 리더스가 되면 어른들도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해서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이제 성인인데 원서를 진짜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뭘로 시작해볼까요? 하면은 저는 픽처북까지 내려가는 건 약간 좀 애매하고 리더스 정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해서 픽처북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Fly Guy, 그리고 아서 픽처북 정도, 아니면 헨리 머지 정도가 가장 어떤 그 입문하기 쉬운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헨리 머지는 잠깐만요. 작가 이름이 뭐죠? 헨리 머지가 신티아 라일런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상탄, 뉴베리 상 타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 책이어서 약간 재미가 보장이 돼 있고,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챕터북이죠. 그렇죠? 챕터북도 지금 제가 많이 가져왔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챕터북 하면은 매직 트리하우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매직 트리하우스. 그리고 어디서든 한 번쯤 여러분들이 원서 본인이 읽으시든 아니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읽게 하려고 하시든 들어보셨을 텐데, 매직 트리하우스가
유명한 이유는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렸고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인 건데 약간 어른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른들은요. 매직 트라이하우스가 뭐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좀 내용이 어떻게 보자면 반복이 되고 단순하고 어쨌거나 결말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쨌거나 이게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500만 권이 팔렸다 그랬나요?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숫자가 팔렸어요. 아마 해리포터 시리즈에 맞먹는 판매 부수만 보자면 거의 그 정도일 겁니다. 해리포터보다는 아마 못하겠지만 해리포터는 앞으로도 더 팔릴 거라. 그리고 챕터북 중에서도 좀 쉬운 난이도고요. 그 다음에 아서 챕터북 우리가 했던 거죠. 아서 챕터북. 요거 챕터북으로서 역시나 또 재밌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요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자면 당연히 플랫 스탠리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플랫 스탠리도 챕터북 시리즈고요. 플랫 스탠리. 플랫 스탠리가 딱 한 5,000단어에서 6,000단어 정도 되는.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는 약간 인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e Zag File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챕터북인데 자 같은 챕터북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난이도 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난이도 그 챕터북 속에서도 매직 트리하우스 다음에 아서 챕터북 다음에 플랫 스탠리. 아서 챕터북이랑 플랫 스탠리는 약간 비슷한데 근데 플랫 스탠리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The Zag Files가 됩니다. 요거는 그 약간 공상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어른분들도 되게 재밌어 해요. 하지만 약간 어렵다는 거.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이 이제 뉴베리인데 근데 뉴베리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챕터북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뉴베리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것들 중에 이거는 그 작가인데요. 앤드류 클레멘트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들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프린들. 이거는 사실은요. 보세요. 글법 자체가 되게 많죠. 글법 자체가 되게 많아요. 해서 약간 느낌은 뉴베리 상 정도의 느낌인데 뉴베리 상보다는 약간 내용은 또 적은 듯한 그래서 챕터북하고 그 중간에 있는 해서 앤드류 클레멘트라는 프린들. 도대체 프린들이 무슨 단어지? 무슨 뜻이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그럼 스포일러가 돼버려서. 그 단어 자체는 프린들 같은 경우에 이걸 진짜 제가 추천드리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거 제가 강의로 만들고 싶은데 이거 저작권이 자꾸 확보가 안 돼가지고 못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혹시나 앤드류 클레멘트 님께서 지금 이걸 보신다면 여러분이 좋아요 지금 유튜브 여러분이 좋아요 막 누르셔가지고 이게 뭐지 앤드류 클레멘트가 보시고서는 그러면 김승규 네가 한번 강의 만들어봐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겠네요. 근데 난이도가 좀 있어요. 아마 이게 15,000단어 정도 10,000단어에서 15,000단어 사이 정도가 될 거고 단어 양이 좀 있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난이도가 살짝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재미있습니다. 분명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요런 책도 한번 약간 챕터북과 뉴베리 시리즈 중간에 걸치는 참고로 앤드류 클레멘트의 작품들은 대부분 재미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뉴베리 시리즈가 되죠. 참고로 뉴베리 시리즈 중에서도 뉴베리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하면 재밌어요 사실. 그러니까 뉴베리 상을 탔기 때문에 뉴베리 문학상을 탔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아동 청소년 문학상의 노벨상과 같은 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거란 말이죠. 해서 이제 기본적인 작품성 재미 같은 건 다 보장이 되나 그 중에서도 그냥 짱은 누구냐면 이 홀스입니다. 홀스. 루이스 세커라는 작가가 쓴 책이고요. 루이스 세커. 홀스라는 책이 이게 글법 자체는 뭐 당연히 이제 글법은 되게 많고요. 그렇죠? 그냥 대충 보셔도 글 양이 되게 많아 보이시죠? 아마 4만 몇천 단어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4만 몇천 단어 정도 되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이걸 가지고서 오프라인 강의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스스로 읽다가 포기한 분은 많을지 모르지만 저와 같이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걸 읽고 재미가 없다고 말하신 분은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재미없었어도 재미있었어요 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홀스를 끝까지 읽고 나서 저거 재미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홀스 읽어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도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분명 재밌습니다. 참고로 영서당에서 이제 강의도 있고요. 강의 없어도요. 그냥 한번 한 5챕터까지만 그냥 눈 딱 감고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만 읽으면요. 어느 정도 읽다 보면 이게 적응이 돼요. 진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었다고,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읽었다고, 와 근데 되게 재밌네라는 어떤 그 원서 읽기의 재미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홀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까먹었는데 그 챕터북과 뉴베리 시리즈의 중간 정도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윈피키드. 요런 책이 또 있어요. 윈피키드. 얘가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자, 약간 이렇게만 보면 리더스 느낌도 나요. 챕터북 느낌인지 리더스 느낌인지, 그림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우선 양이 되게 많고요. 책 두꺼운 거 보이시죠? 양이 많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은근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약간 그 유머 코드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진짜 잘해서 그 유머를 딱딱 캐치하지 않으면 이게 왜 재밌는 거지 모를 때도 많고,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너무 어려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책이 바로 이 윈피키드예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예 같아요. 뭐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야 될지가 되게 애매해요. 이건 우리가 보통 부르는 챕터북도 아니고, 그렇다고 뉴베리상을 탄 뉴베리 시리즈도 아니고, 그럼 뉴베리 난이도냐라고 하기에는 그림도 되게 들어가 있고 막 애매한, 근데 이제 윈피키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좋아할 만한 재밌는 책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책들이 몇 권 더 있는데 먼저 이 정도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약간 지금 제 느낌이 뭐 같냐면요. 뭐죠? 홈쇼핑하는 느낌인데요. 자, 이번 시리즈 이렇게 해서 뭐 28만 4천 원에 모시고요.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어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책들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질문 받아볼까요? 자, 홀스 영화로 있는 거 맞고요. 뉴베리 시리즈 책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제작이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웬만하면 영화를 보지 말고 그리고 책을 읽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보세요. 46,000단어짜리 이 내용을요 2시간짜리 영화로 만들면요 엄청 건너뛰는 내용들이 많게 되고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는 홀스 영화 안 봤어요.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어쨌거나 2개 다 보신 분들이 그냥 재미없다 그러고 영화가, 그리고 저는 그냥 영화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영화를 보고 책을 읽으면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용이 바뀐 것도 있고, 그리고 이미 줄거리를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는 등등, 저는 그냥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윈피키드가 구어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근데 단순히 구어체가 아니에요. 그 유머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분명히 쉽지는 않은 책이에요. 약간 재밌어 보인다 하고 샀다가 야 역시나 원서는 어려워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윈피키드입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고 어느 정도 내가 원서 읽기에 적응이 된 다음에 읽으면 분명 재밌는 책이에요. 윈피키드 난이도가 홀스보다 어렵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홀스를 읽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윈피키드도 분명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매직 트리하우스를 읽고 나서 윈피키드로 올라가면 약간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기는 해요. 참고로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또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막 책의 난이도들 이런 거 있고, 이런 난이도에선 이런 책들이 재밌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거 더 많아요. 근데 지금 그것만 하지만 3시간 걸릴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되면 항상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근데 저희 아이는 원서를 읽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들을 또 주시거든요. 그거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머니의 역할인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한다고 해서 뭐 되는 건 아니고, 어머니가 자녀분과 훨씬 더 그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원서 읽기의 즐거움을 좀 느끼게 해주셔야 되는데, 참고로 원서 읽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책 읽기부터 재미를 들여가는 게, 그래서 원서 읽기까지도 재미를 들여가는 게 오히려 맞는 어떤 그런 것 아닐까라는 것을 저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우리나라 말 책은 재밌게 읽는데 원서는 싫어해요.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책은 하나도 안 읽는데 원서 많이 읽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뭘 도출해낼 수 있냐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아이가 우리나라 책을 재밌게 읽으면 원서도 훨씬 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초보가 읽을 만한 미스테리 추리책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네이트 더 그레이트가 이제 어린아이 책이지만 탐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재밌어요. 누가 범인인지 사실 끝까지 모릅니다. 좀 쉽기는 한데 한번 네이트 더 그레이트 아마존 같은 데서 검색하시면요 몇 페이지 읽어보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난이도가 나한테 어떤지 책의 분위기는 나한테 어떤지 맞는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어 원서 난이도별 도서 추천은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댓글이 아니라 지금 이 유튜브 영상 내일 이제 뭐 오전 오후쯤 해가지고 또 간단하게 편집한 거 올라갈 텐데 그 밑에다가 질문 남겨주세요. 그럼 또 제가 거기다가도 답변 드릴 수가 있고 뭐 또 영상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혹시나 제가 지금 답변 드리지 못하는 질문들은 그렇게 또 물어봐 주시면 되겠고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또 공부 시작을 해보겠는데 우리 어떤 책 공부하고 있나요? 플래스텐리 공부하고 있죠.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책이에요. 플래스텐리 많이들 또 구매를 지금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챕터북 시리즈 중에서 뭐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책 중에 하나가 이 플래스텐리입니다. 난이도도 어떤 챕터북의 난이도에 가장 잘 부합하는 그 정도 레인지 안에 있고 재미있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자, 그런 맥락에서 과제 문장 제가 벌써 2주 전이었죠. 올려드렸던 그 문장 첫 번째 거부터 보겠는데 프롤로그 7페이지에 있었던 이 긴 문장 요거 간단히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는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스크립트 보이실 거고 저 도치맘 인스타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앞에 책 펴놓으셨죠? 자, 먼저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Once upon a very long time ago, way before the beginning of today's sort of people, there was a magical kingdom in which everyone lived forever, and anyone of importance was a genie, mostly the friendly kind. 라는 문장 자 있는데 요게 되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약간 해석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특히나 저는 이렇게 세 군데를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Way before a way 그리고 in which 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anyone of importance 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막 모르는 단어가 나온 건 아닌데 읽다 보면 무슨 맥락인지가 파악이 안 된다 싶은 기분을 들게 만드는 게 이제 이런 표현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먼저 way.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적어가면서 노트하시면서 이 라이브 같이 해주시는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자, way가 여기서는요 명사, 길 이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부사입니다. 부사. way before 여기서 way는요 엄청나게 정도예요. 사실 그래서 very, very의 같은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맞아요. 지금 맞추신 분들 지금 계신데 댓글로 그런 맥락에서 단어를 공부할 때 여러 가지 품사 그리고 여러 가지 뜻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영상이 단어를 공부할 때 제대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영상 지금 촬영해놨고 편집 중이거든요. 아마 이번 주 금요일쯤에 올라갈 것 같은데 자, way가 길이라고만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잘못 공부해 놓으면 절대 이 문장에서 way before 해석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로 발목 잡히시는 분들 많아요. 자, 단어 공부할 때는 분명 여러 가지 뜻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 굉장히 좋은 이유가 바로 저기 있는 거고 해서 once upon a very long time ago 아주 옛날에 이런 거죠. 아주 옛적에 이렇게 근데 그게 얼마나 옛날이냐면 쉼표 찍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way before 훨씬 전에 뭐 하기 전에 the beginning of today's sort of people 여기서 나온 sort는 종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의 종류 그 우리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시작되기도 훨씬 전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말하자면 조금 의역해서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요. 자, 쉼표하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There was a magical kingdom. 마법의 왕국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마법의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면 설명해 주는 거죠. In which. 관계 대명사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In which. 여기서는 where. 관계 부사. where로 대체할 수 있는 걸로써
결국은 그래요. 관계 대명사가 됐든 관계 부사가 됐든 그냥 이거 나오잖아요. 관계사,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뭐가 됐든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매지컬 킹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참고로 in which는 where 장소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magical kingdom이 있었는데 그 킹덤 그 왕국이 어디였냐면 어떤 왕국이었냐면요. everyone lived forever. 모두들 그냥 영원히 사는 그런 왕국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and anyone 누가 됐든지 자 근데 어떤 누가 됐든지 of importance. 요거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of importance. 뭐지? of는 무엇의란 뜻이고 importance는 뭐 중요성 정도니까 중요성의 누구든지 그게 무슨 말이지?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참고하세요. of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요. 그 명사의 형용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of importance는요. importance의 형용사격 있죠. important입니다. 해서 anyone of importance는 anyone important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거 있어요. of help, of help. 그런 표현이 종종 쓸 수가 있거든요. of help. 그건요. helpful 이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왜 그냥 그럼 important나 helpful 쓰면 되지 of importance, of 플러스 명사 이런 식으로 대체하나?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예로 들어드린 of importance, of help는 important 그리고 helpful이라는 형용사격이 있어서 그렇지만 모든 명사가 형용사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형용사격이 없는 명사를 형용사처럼 쓰고 싶을 때 우리가 쓰는 장치가 of 명사. 요 쓰임이 있는 거예요. 해서 자 왕국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왕국이었어요? 모두들 영원히 살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어떤 그런 사람들은 was a genie. 누구였냐면 지니였다는 거죠. 그 마법의 요정. 그리고 쉼표. 그 지니가 어떤 지니였냐면 쉼표 설명해 주는 거죠. Mostly 대부분에서 the friendly kind. 친절한. 그러니까 지니들인데 대부분에서는 그 지니들이 그런 친절한 종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친절했었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긴 문장인데 way, in which, of importance 이런 것들이 100% 해석이 안 되면 뭔가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싶은 기분이 들 수 있는 게 바로 방금의 이 문장이었어요. 이제 해석이 좀 되시죠 여러분? 해석이 좀 되시죠? 이 문장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여러분들이 질문 올려주시는 사이에 잠깐만요. 제가 놓친 그 댓글이 있어서 요거 보고 또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영어 새싹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처음에는 원더 읽는 거 괜찮겠죠? 처음인데 원더 읽는 거 괜찮겠죠?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자 원더는요 원더라는 영어 원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아마 표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기억이 나실 텐데 원더는요 뉴베리보다 어려운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그냥 novel, 그냥 소설이에요. Picturebook, Readers, Chapterbook, Newbery. 근데 뉴베리 시리즈는 우리가 Junior Novel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원더는 그냥 novel이에요. 그냥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여기서 말했던 모든 것들보다도 한 단계 높이 있는 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책이 재밌는데 쉽지는 않아요.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읽지 말라는 건가요? 자, 그건 본인이 판단을 하시되 처음 읽으실 때는 전 어려운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원서 읽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Readers나 챕터북으로 시작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너무 어려운 것에 도전하면요. 그 재미를 느끼기도 전에 내가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쉬운 걸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기본적인 의견은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이 원더를 또 추천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분이 그 책을 추천해 주신 또 이유가 있겠죠. 재미는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본인의 어떤 그 수준과 비교를 해서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거를 낑낑대면서 읽는 거를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 맥락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보통 소설은 권당 단어 몇 개 정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작가 마음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뉴베리 그 해리포터 같은 거 있죠. 해리포터. 여러분들 해리포터 우리나라 말 책이라도 보셨으면 이해되실 건데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 1권하고요. 마지막 7권하고는요. 양이 그냥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뉴베리 시리즈 이후부터는 권당 몇 단어다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someone이 아닌 anyone이 쓰인 이유는 뭔가요? 자, someone은 누군가, 그러니까 정해진 몇 명만을 말하는 거예요. Someone was a genie. 이렇게 말하면 someone was 누군가 한 명이 진이었다가 되는 거고 anyone은 단수로 우리가 취급하지만 그 내용상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someone은 그냥 정해진 누군가 근데 someone was니까 someone 한 명 어떤 한 명을 말하는 거네가 됐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 anyone 자리에 someone을 썼으면 근데 anyone은 문법적으로는 단수 취급 근데 의미는 복수인 거고 anyone of importance 누가 됐든 중요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someone하고 anyone은. 자,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좀 왔다 갔다 해볼게요. 우리 프롤로그에서 한 문장 더 있지만 그거 나중에 보고 이번에는 챕터 4, page 82. 82쪽에 있는 내용이었죠. 자, 요거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Amazed, the robbers stumbled backward, dropping money and jewelry all over the deck. 자, 요거는 왜 제가 골랐었냐면 복습하려고요. Amazed, 그리고 dropping. 이거 뭐니까?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니까. 자.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또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댓글 같은 거 보면 그 아이디가 저한테 눈에 읽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읽은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압니다. 저와 같이 계속해서 라이브 진행해 주신 분들 적어주세요. 현재 분사 뭔가요? 과거 분사 뭔가요?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우리 계속 꾸준히 얘기하고 있죠. 자, 현재 분사 뭐고 과거 분사 뭐다. 댓글로 적어주세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거 딱 보니까 제가 그냥 너무 뿌듯하네요. 기억을 잘하고 계셔서. 맞아요. 자, 같이 정리해 볼게요. 먼저 분사는 뭐냐면 동사를 형용사 그리고 분사 구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부사로서 활용하는 장치인 거죠. 그 중에서도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동사 뒤에 ing 붙여서 만드는데 능동 또는 진행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뭐뭐 하는 이건 능동 정도 될 거고요. 뉘앙스가 뭐뭐 하고 있는 하면 이건 진행의 뉘앙스겠죠. 그리고 뭐뭐 하면서 이건 현재 분사가 부사로 쓰면 보통 동시에 동작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해서 뭐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현재 분사고 과거 분사는 동사 뒤에 ed 또는 이제 불규칙의 모양을 갖게 되고 수동 또는 완료의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해서 뭐뭐 한, 뭐뭐 된, 뭐뭐 하여진, 뭐뭐 되어진 부사로 해석이 되면 뭐뭐 한 채로, 뭐뭐 된 채로 하여진 채로, 되어진 채로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모토가 제가 요즘에 몇 번 강조 안 했지만 우리의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가랑비에 옷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클럽 아서 챕터북 그때 했었고 플래스탠리 하고 있는데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매번 나와요. 진짜 매 페이지에 나와요. 이걸 모르고서 어떻게 원서를 읽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방금 우리가 정리한 이 맥락을 가지고 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82페이지의 이 문장. 보세요. amazed. amazed라는 동사 자체가 뭐냐면 놀라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좋은 걸로, 되게 뛰어난 걸로, 멋진 걸로 상대방을 놀라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amazed 하면은 여기서는 약간 수동의 느낌이죠. 놀라서는 이런 식으로 놀라진 채로 근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의역해보자면 놀라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놀라서는 the robbers, 그 강도들이 stumbled backward, 뒷걸음질을 친 거예요. 뭐 하면서? dropping, 떨어뜨리면서. 여기서 현재 분사는 동시동작. 동시동작. money and jewelry 해서 돈도 막 보석도 뺏었던 돈과 그 보석들을 막 떨어뜨리는 거죠. 어디에? all over the deck. 그 배의 갑판을 deck이라고 부르니까 그 deck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문장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진짜 너무 중요해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가 좀 되셨죠? 자자, 좋아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두 문장 남았는데 이 두 문장 콤마 역할은요. 콤마 역할은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방금 문장에서 콤마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콤마 역할 자체도 있기는 한데 amazed 다음에 나온 콤마는 이게 그 과거 분사를 쓴 분사 구문이었어를 약간 표시해주는 그런 느낌. backward 다음에 이제 쉼표는 그 다음에 나오는 dropping이 현재 분사로서 역시나 분사 구문으로 쓰인 거여서 정도를 알려주는 그런 뉘앙스는 있는데 뭐 콤마 자체가 막 없으면 완전 해석이 안 된다 그런 거는 아닐 거긴 해요. 근데 콤마를 쓰는 게 또 맞긴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면서 자 우리 이제 두 문장 남았는데 오늘은 가주어 꼭 해야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지금 가주어해야지 하고서 못한 게 있어서 그래서 요 인스타 조금 있으면 1시간 아마 끝날 거예요. 해서 요 인스타 잠깐만 껐다가 다시 켜고 곧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스타 껐다가 켜고 다시 올게요. 여러분 금방 올게요. 자 인스타가 막간을 활용해서 인스타 지금 이제 다시 연결해서 또 몇 분들 들어오시는 와중에 아까 봤던 그 제가 댓글 중에 하나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뭐였냐면요. 루나님이 회화를 배우고 싶은데 원서가 나을까요? 미드로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 그런 질문을 제가 평소에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 루나님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영서당 TV 가시면 채널 가시면 거기 미드를 갖다가 공부하는 거 그리고 뭐 미드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영서당 TV 띄우고 미드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제 영상 몇 개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되 자 회화를 공부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미드를 활용하는 게 더 낫기는 합니다. 왜냐면 미드는 대사가 많잖아요. 근데 대사가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스피킹을 공부하기에 활용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미드에는 있으나 단점이 뭐냐면요. 미드는 확실히 듣기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듣기가. 아무리 자막을 갖다가 내가 켜놓고서 그걸 읽으면서 간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내가 스피킹으로 이제 연습을 따르다 하기에는 듣기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리스닝 실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미드라는 것을 활용하려면 리스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리스닝 자체가 그럼 또 어느 정도 내 실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래서 판단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정리를 그냥 간단히 해보자면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찾아보시면 있어요. 근데 회화를 공부하려면 미드가 좀 더 나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원서보다 미드가 난이도가 살짝 더 높습니다. 왜? 리스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닝이 어느 정도 되시면 미드를 갖다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미드를 갖다 내가 하고 싶은데 리스닝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거 뭐 내가 지금 미드를 갖다가 스피킹을 공부하는 건지 리스닝을 공부하는 건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근데 리스닝을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아마 미드로 하시면 되지만 리스닝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원서를 가지고 읽으시면서 원서 안에도 대화문이 있으니까 그 대화문들을 이제 문장 구조에서 내 패턴으로 만들어서 따라 말하면서 공부하는 패턴으로 공부하는 그 방법도 영상이 또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게.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스피킹의 팝송은 어떤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팝송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되게 뚜렷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하나 팝송 안에 있는 가사는요. 이게 보통 특히나 요즘 팝송들은요.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약간 시적이거든요. 라임을 맞춰야 된다든지 힙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이 또 되지 않으면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서 팝송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에 흥미를 어느 정도 갖고 이런 건 좋은데 팝송 자체를 내 영어 교재로 삼는다 그건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 글만 옮겨놨을 때 그 글 자체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노래의 가사기 때문에 전반적인 맥락도 그렇고 하나하나의 문장들도 보면요. 그 운율에 맞춰서 막 어느 거 빼내고 막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재로서 봤을 땐 팝송 가사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문장 볼게요. 프롤로그 다시 10쪽이고요. 나머지 2개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It seems you have been playing a great many magical jokes, said the king, tapping the reports before him. 이렇게 문장이 나왔는데 먼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3개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It seems 요거 표현 하나 우리가 볼 거고요. A great many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tapping 나오는데 거꾸로 가볼게요. tapping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봤죠. 현재 분사.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잖아요. tapping the reports before him 하면 그의 앞에 있는 보고서들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읽어봐 이렇게 두드리면서 동시동작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게 뭐냐면 a great many.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보세요. many 하면은 이게 분명 복수잖아요. many 하면 여러 개니까. 근데 앞에 어가 붙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가 부정관사로서 뒤에 단수 하나가 나올 때 쓰이는 관사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a great many.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타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그냥 하나의 fixed, 정해진, 굳어버린 그런 표현입니다. A great many. great까지 넣어서. A great many 하면요. 굉장히 많은 정도의 뜻이에요. 왜 many 앞에 어가 붙었나요? 그건 그냥 이제 원어민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써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돼요. 해서 a great many. 이런 게 또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 자 그러면은 다시 거꾸로 쭉쭉 올라가서 가장 앞에 나와 있는 it seems 보도록 하겠는데 이건 약간 패턴 공부해볼게요 여러분. it seems 다음에요. 뭐 like 넣어줘도 좋고 전치사 like 뭐뭐처럼 안 넣어줘도 좋고요. it seems 또는 it seems like 그 다음에 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장이죠. 문장을 딱 넣어주면 뭐뭐인 것 같아 라는 정도의 뜻이 됩니다.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 같아 이런 말 우리나라 말로도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자 이런 거예요. 그는 오늘 아프다. 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는 오늘 아프다. 그는 오늘 아픈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냥 그는 오늘 아프다. 이거 그냥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는 오늘 아프다. 그냥 쉽게 문장 만들어 보면 맞아요. 그는 오늘 아프다만 문장으로 만들면 he is sick today 정도까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요게 그 문장 절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활용해서 요 앞에다가 it seems 또는 it seems like를 붙여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냐면 이런 거. 그는 오늘 아픈 것 같아. 이런 거. 약간 이제 말하자면은 그 확신의 정도랄까요? He is sick today라고 말하면 그는 오늘 아파. 100%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 fact,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오늘 아픈 것 같아는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요걸 표현하려면 앞에다가 뭐만 it seems 또는 it seems like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해서 it seems like he is sick today. 요렇게 되는 거죠. 기억해 주세요. it seems 또는 it seems like 그 다음에 절 넣어주면 뭐뭐인 것 같아 정도의 어떤 그 추측을 우리가 표현해주는 그런 문장이 된다는 거고 자 그런 맥락에서 보세요. 자 문장 처음부터 쭉 한번 해석해 볼게요. It seems you have been playing a great many magical jokes 라고 하면 말하자면 이런 거죠. 보아하니까 약간 의역해서 보아하니까 네가 굉장히 많은 그런 마법의 장난 같은 것들을 해왔던 모양인가 보구나 정도가 되는 거예요. 라고 said the king. 왕이 말을 했죠. 뭐 하면서? tapping the reports before him. 그의 앞에 있는 그 보고서들 이렇게 두드리면서 가 되는 거죠. 되게 활용하기 좋아요. 그렇죠? 그냥 절 만들 거 앞에다 it seems like 붙여주면 뭐 한 것 같다라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말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거고 자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자 it seems의 it은요 가주어가 아니에요. 가주어가 아니고 it seems는 그냥 하나의 좀 굳어진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먼저 해주세요. It seems는 그냥 뭐뭐인 것 같아라는 말을 이제 하고 싶을 때 쓰는 하나의 패턴 같은 거구나. 기억을 해주시면서 왜냐면 이제 우리가 가주어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 어떤 그 내용이 되겠는데 45페이지의 두 번째 챕터 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챕터 45페이지. 자, 그 문장 읽어보죠. 갑니다. 큰 소리로 시작. I'll be fine. After all those years alone in the lamp, it's nice just having company. 라고 얘기가
자, 이렇게 나온 거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실 모르는 단어는 없죠. 근데 마지막 문장 있죠. It's nice just having company. 요게 이제 뭐냐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주어가 사용된 문장이에요. 가주어 얘기 나눠볼게요.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요. 자, it 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is 또는 was 비동사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형용사 들어갑니다. 자, 재료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투부정사가 딱 들어가면 투부정사 하는 것은 형용사 하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게 되는 가주어가 사용된 문장의 구조고 해석 방법이에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활용해 볼 건데 포인트는 가주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진행하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it을 딱 봤을 때 왜냐면 it 자체가 대명사로서 그것이란 뜻이 있잖아요. 근데 가주어의 it은 그것이란 뜻이 없거든요. 요 it은 뜻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뒤에 있는 게 진주어고 뭐 근데 이게 원래는 앞에 있는 건데 이제 주어가 길어지는 걸 영어에서 싫어해서 그걸 뒤로 빼고 그 자리에 가주어 it을 넣는 거다. 맞아요. 다 맞는데 핵심만 저는 지금 짚어드리는 거거든요. 포인트는 가주어가 사용됐다라고 할 때 그 it은 그냥 해석을 우리가 안 해요. 그것이라고 해석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문장을 왼쪽에서부터 읽어 내려간다고 했을 때 여기 it이 나왔을 때 그 it이 대명사 it인지 가주어 it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 문장을 끝까지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저 문장 구조처럼 it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그리고 형용사 보통 나오고 그리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그럼 그때 가서야 앞에 그 it이 가주어였나 봐 라는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it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주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그리고 그 가주어를 많이 만나다 보면요. 나중에 감이 와요. 이거는 딱 지금 맥락상 봤을 때 대명사인 것 같아. 아니야 가주어인 것 같아. 감이 온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연습해 볼게요. 자, 영어 공부하는 것은 재밌어요. 이런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해요. 이런 식의 문장이 보통 거의 뭐 95% 가주어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건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영어 공부하는 것 이걸 그냥 주어로 써서 To study English is fun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간다 그래서 뭐 완전히 상대방이 그 이해 못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그리고 이게 더 편해요. 자 무조건 어떻다를 먼저 말하는 거죠. It is fun 재밌어 이걸 먼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느끼실 때까지 스스로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It is fun 재밌어 뭐 하는 게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게 자자자 저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막 문법적인 설명 더 드릴 수도 있겠지만 라이브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습을 하기 위한 거고 연습을 할 때 핵심은 뭐다? 뭐뭐 해 뭐가? 이게 요 어순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자 또 하나 해볼게요. 책을 쓰는 것은 어려워. 이 문장을 내가 말하고 싶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어려워. 뭐가? 책 쓰는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려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어려워. It's difficult. 또는 It's hard. 다 좋아요. 어려워. It's difficult. 뭐 하는 게? 책 쓰는 게. To write books 또는 to write a book. 요렇게. 자자.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루에 사실 뭐 하루만 열심히 해도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어요. 뭐뭐해 뭐뭐하는 건 뭐뭐해 뭐뭐하는 건 이걸 한 50문장만 만들어 보세요. 쉬워 요리하는 건 It's easy to cook. 재밌어 노래하는 건 It's fun to sing. 또 뭐 있을까요? 형용사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쉽다 어렵다 재밌다 말고 지금 떠오르는 형용사가 없어요. 비싸 자동차를 사는 건 비싸 뭐 이런 거 그렇죠? It's expensive to buy a car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의 문법적인 설명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이 가주어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익숙해지는 거 뭐뭐해 뭐뭐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중요한 좋아요. 자 중요해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죠? 비타민을 먹는 건 중요해. 뭐 이렇게 말해볼게요. 그러면 it's important to have vitamins. 이런 식으로. 그렇죠? It's 불가능해. It's impossible to blah blah.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 형용사 써서 익숙해지게 돼요. 근데 포인트는 자 하나만 더. 이 가조를 썼을 때요. 비동사와 형용사가 아니라 그냥 동사를 가지고도 우리가 가조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부산까지 가는 건 오래 걸려요. 부산까지 가는 건. 이런 식이죠. 그렇죠? 재밌어요. 뭐 하는 건. 쉬워요. 뭐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is 비동사 써주면 되는 거고 또는 was나 will be 같은 비동사 써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부산까지 가는 것은 오래 걸려요. 뭐뭐 해요. 뭐뭐 하는 건. 뭐뭐 해요. 뭐뭐 하는 건. 이것도 가져요. 해서 자 만들어 볼게요. 오래 걸려요. 먼저부터 가면 it takes a long time. 뭐 하는 게요? 부산까지 가는 게요. to get to 부산 또는 뭐 to go to 부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를 가지고도 우리가 가조를 써서 문장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이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동사를 못 쓸지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패턴 갖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걸려요. 뭐 하는 건. 만들어 보세요. 부산까지 가는 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부산까지 가는 건 It takes a long time to get to 부산. 오래 걸려요. 뭐 예를 들어서 갈비찜을 만드는 건요. It takes a long time to make 갈비찜. 오래 걸려요. 책을 한 권 읽는 건요. It takes a long time to finish a book.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해요. 가주어는 문법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것보다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문법적인 지식은 다 어디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이거 뭐 상품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만들어 볼게요. 자 가주어 중에서도 일반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일부러 진짜 어려운 거 가져왔거든요. 그와의 이별은 나를 힘들게 했어요. 이거. 그와의 이별은 나를 힘들게 했어요. 이런 것도 가주어 써서 만들 수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해요. 이 패턴인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해요. 그와의 이별은 나를 힘들게 했어요. 이거 자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문장 되게 어렵죠. 그와의 이별은 뭐지? 힘들게 했다고? 지금 너무 재밌는 문장들이 많은데 답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신 것 중에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것들 만들어 고쳐드려 볼게요. 먼저 답은 이겁니다. It hurt me. 나를 힘들게 한 거. 영어로는요. 나를 다치게 한 거예요. It hurt me. 그것은 나를 이제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가져오니까 나를 힘들게 했어요. 뭐가? To break up with him. 그와 헤어지는 것은요. 요렇게 됩니다. It hurt me to break up with him. 이 돼요. 많은 분들이 적어주신 문장 중에서 인스타 지금 댓글도 올라오네요. 자, 많은 분들이 적어주신 것 중에서 이렇게 써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참고로 hurt는 과거 hurt예요. hurt입니다. 과거 hurt예요. 적어주신 분들의 몇몇 문장 보면은 이렇게 적으신 분들 많아요. It makes me hurt. 그러면요 뭐가 되냐면 it makes me 그것은 만든 거예요. 내가 hurt 다치게 하도록 그러니까 누군가를 다치게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해를 가하게끔 만들었다는 게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친 거잖아요. It hurt me 내가 다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hurt의 목적으로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it makes me hurt가 아니라 it hurt me고 자자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어요를 it made me hard 라고 적어주신 분이 많았는데 몇몇 분 계셨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요 it made me hard 나를 hard하게 만들었다는 거고 hard는요 힘든 게 아니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힘들게 했다는 건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건 내가 슬펐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난이도가 어려웠다. 그 시험 되게 힘들었어. 힘들었다가 어려웠다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나를 힘들게 했다는 나를 슬프게 했다잖아요. 그래서 이걸 hard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it made me hard 하면요 나라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었다. 난이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나를 깐깐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다른 오해 소지도 있는데 그건 제가 말 안 할게요. 조금 좀
되게 오해 소지가 높은 게 될 수가 있어서 it made me hard라는 표현은 보통 안 씁니다. 그리고 자, 이 표현도 있었거든요. It was hard for me to break up with him.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그와 헤어지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헤어져서 그게 나를 슬프게 했다.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가 아니라 그와 헤어지는 게 어려웠다. 근데 어려웠을 뿐 헤어진 다음에 나 기분은 괜찮았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It was hard for me to break up with him과 It hurt me to break up with him은 다른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되게 어려운 지금 설명들이 몇몇 개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장 진짜 어려운 문장이에요. 포인트는 이걸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15분 얘기하고 나서 와, 내 가주어를 완벽히 마스터했어. 그건 안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It is fun to study English처럼 어떤 하나 패턴을 잡고 익숙해지세요. It takes a long time to get to 부산. 이런 거 한 문장을요. 잡고 패턴화 시켜서 익숙해지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원서 읽으면서 또 가주어가 나면 이때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저렇게도 쓰이는구나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요. 그때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당장 가주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뭔가 100% 빡 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 기분이 안 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 뭔가 막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요. 그만큼 내공이 이미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주어 봤고 근데 한 가지만 더. 이 문장에서 보면요. It's nice just having company. 이거 가주어가 쓰인 거라고 했지만 투부정사 없는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적어주세요. 가주어의 그 투부정사 자리에요. 동명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많이 쓰진 않는데 투부정사가 훨씬 더 많이 쓰이긴 하지만 가주어의 투부정사 자리에 동명사 쓸 수도 있어요. Just having company가 동명사 구로서 여기서 그 진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company는 회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 진이가 말하는 거죠. 이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권의 이 주인공.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름이 뭐였죠? 나파르? 프린스 하라즈. 나파르래. 하라즈가 After all those years alone in the lamp. 그 램프 안에서 그 수해 동안 혼자 있은 후에 이렇게 그냥 누군가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 Just having company. 그냥 같이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nice. 좋아. 뭐가? Just having company. 그냥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도의 뜻이 되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가주어에서 투부정사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투부정사가 훨씬 더 많이 쓰긴 해요. 근데 동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시간 만에 끝내고 싶었는데 무려 1시간 50분 지금 달리고 있죠.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제 벌써 10분 있으면 2019년 1월 1일이 끝나고 1월 2일이 되는데 벌써 이제 새해 하루가 갔습니다. 이렇게 새해의 첫날을 라이브로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라이브 1년 동안 쭉 한번 꾸준히 해보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서당 TV 올해 목표가 뭐 구독자 5만 명 되면 당연히 좋지만 그건 제 어떤 그런 컨트롤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올해는 영상을 한 100개 정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3일 또는 4일에 하나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2개, 3개 정도 계속 꾸준히만 올려도 저는 제 목표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수준 높은 그런 콘텐츠가 되겠지만서도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저희 모두들 힘을 내서 이렇게 라이브도 진행하고 영상들도 만들고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작년에 많이 감사드렸었고 작년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보냈었던 것 같아서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정말 지금 같이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같이 안 계시지만서도 항상 또 그 영서당 TV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진심을 다해서 인사드리면서 좋네요 지영님. 52주 라이브 참석을 목표로 하려고요.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푹 주무시고 다음 주에 그럼 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Happy New Year. See you soon. 다음에 또 만나요. Bye.